가장 심하거든요. 한 3, 4일 정도? 그때는 정말 서 있지도 못하고 아예 자리를 펴고 들어놓고 또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요즘에는 생리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심한 편두통이 찾아오는데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정말 제대로 진찰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찾은 곳은 서울 한 종합병원의 신경과. 편두통의 검사는 전문가의 문진이 가장 중요하다. 두통의 종류가 100여 개가 넘고 그 원인 또한 다양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생리통 할 때 그러면 생리 그 때만 아파요? 아니면 딴 때도 아픈 적도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2번씩. 따라서 두통의 증상, 기본적인 생활 습관 등을 묻는 것은 필수고. 아니면 두근두근 뛰듯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 편두통의 원인에 접근해 간다는데. 잠도 못 잘 정도로. 또한 편두통은 보통 뇌연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뇌연료 초음파 검사는 뇌혈관을 지나는 혈류량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으로 편두통 발생 시에는 뇌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RA 검사. 편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 1, 2%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혹시 편두통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는 주부님을 위해 MRA 검사를 실시. 10년을 넘게 서혜경 주부를 괴롭혔던 편두통. 과연 그 원인과 결과는? 우리 혜경 씨는 그 뇌혈류 검사에서는 일부 뇌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편두통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그 혈류량 증가 소견을 보였고요. MRA를 지금 측정하셨는데 그런 MRA에서는 위험한 동정맥 기형이라든가 뇌동맥류 같은 그 위험한 그 혈관 질환은 없습니다. 따라서 혜경 씨는 두통 원인이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유전 또는 거기에 따른 유발인자랑 병합돼서 유발되는 전형적인 편두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두통의 치료는 약물로 이루어지는데 두통의 횟수를 줄여주는 예방요법과 심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완화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편두통은 예방요법하고 증상 완화요법이 있어요. 근데 편두통 예방요법은 일주일에 한 번 아프다거나 이렇게 한 번 아프면 3일 이상 고생하는 분들은 예방요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증상 완화요법은 이렇게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아픈 분들한테 쓰는데 우리 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예방요법하고 증상 완화요법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처방에 뒤따른 것은 전문가의 교육. 편두통의 유발인자를 찾아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교육의 주된 내용인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지가 편두통 치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 혜경 씨 앞으로는 규칙적인 생활로 바꿔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잠을 잘 자게 하면 이런 편두통의 악순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꾸준히 두통일기를 쓸 것. 매일매일 두통 증상을 확인하고 생리기간일 때 두통 양상을 정확히 기록하다 보면 예방에 따라 두통의 양상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다음 진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라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희망이 보이고요. 정말 선생님 말대로 꾸준한 치료를 받아서 어서 빨리 편두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말 못할 고통으로 찾아오는 불청객 편두통. 그 원인에서 예방법까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편두통 해결책 지금 공개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인구의 90%가 경험한 적이 있대요. 바로 두통입니다. 특히나요, 한쪽 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 편두통이요. 정말로 경험하신 분들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이 고흐, 피카소, 거기에다가 또 이 누굽니까? 슈베르트의 조조까지 경험했다는 이 질병. 사실 그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의 그 예술 작품은 두통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요. 사실 저는 그 고통의
크기가, 세기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네, 자, 예. 오늘 이런 두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자세하게 알려주실, 도움 주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의 신경과 이광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인구의 90% 이상이 경험했다는 이 두통. 사실 저는 두통이 없지만요. 저희 집안 식구들, 특히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성적표를 갖고 오면요. 아우, 난 너무 머리가 무슨, 아우, 나 찌끈찌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교수님, 이 두통, 이게, 아니,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두통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뇌 안에 어떤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뇌 안에 병이 있어도 이렇게 무조건 통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뇌막 또는 큰 동맥, 정맥, 혈관들. 그러니까 그런 혈관들이 이 밀거나 당기거나 했을 때 또 막에 염증이 있을 때 많이 아프게 되고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는 3차 신경이라는 그 뇌신경하고 뇌혈관하고 관계 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우리가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많이 모임으로써 욱신욱신하는 그런 박동성 두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막이 이렇게 있었고, 두통이 딱 생기면 막막한 거군요. 예. 앞서서 우리 진단을 받은 주부님은 생리 전후만 되면 한 3, 4일 동안 굉장히 두통에 시달린다고 하셨는데 특히 편두통이요. 편자가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인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제 편자 이게 한쪽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한쪽만 아플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뭐 앞도 아플 수 있고 뒤도 아플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체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예. 편두통은 항상 진단 기준이라는 아주 이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신 게 뭐 1시간 아프다가 사라진다거나 이러면 대개 편두통 가능성이 적고 한 4시간, 뭐 반나절, 하루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 분들이 편두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 두통의 종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트로 내 두통 증상은 과연이라는 주제로 두통 자가진단법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글쎄요, 이게 매스꺼운 구토 증상, 심장이 뛰듯이 규칙적으로 통증이 올 때, 이거 편두통으로 진단이 가능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은 통증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상한 그 눈의 현상을 먼저 보이고 두통이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전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이는 물체 또는 사람이 일부분이 안 보인다거나 이 번쩍번쩍하는 선이 섬광처럼 빛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두통이 욱신욱신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메스꺼움 같은 구역질이 난다거나 실제 토하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굉장히 괴롭고 네. 우리가 심장 이 맥박 뛰듯이 그 규칙적으로 심장 뛰듯이 맞춰서 아픈 통증을 보통 많이 보이는 게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예. 자, 편두통 두 번째. 머리 주위를 꽉 조이는 느낌. 오전보다 오후에